네, 숫자로 판세를 보는 여기 몇 대 몇 시간입니다. 심수미 기자가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? 오늘은 제일 중요한 이제 선거인단 얘기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확보한 양 후보가 확보 가능한 선거인단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 음.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요. 미국 공영 매체 NPR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박빙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선거인단 계산해 보면 트럼프가 더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음. 그러니까 누가 먼저 270명을 달성하느냐 싸움이잖아요. 근데 지금 해리스가 226명, 또 트럼프가 246명으로 지금 경합주 7개 주 가운데 2곳이 트럼프가 우세하면서 나머지 5곳에 66명만 중립 상태로 남아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네. 여기저기에서 사실 선거인단 집계를 많이 예측을 하다 보니까 요건 NPR 기준임을 밝혀두면서 NPR 집계상으로는 이 양 후보가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보는 숫자가 원래는 해리스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. 맞습니다. 지난 8월 말에만 해도 지금 7개 주 가운데 3곳이 해리스, 또 한 곳만 트럼프였고 이제 박빙 지역이 3곳이었어서 음. 해리스가 270명, 또 트럼프가 235명 이렇게 훨씬 좀 우세하게 나타났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약간 이렇게 보시면 지도의 동북부에 있는 3개 주, 위스콘신, 펜실베니아, 미시간이 원래 이제 해리스 쪽에 이렇게 파랗게 표시됐던 지역들이 음. 박빙으로 넘어간 거예요. 네. 그리고 또 박빙이었던 애리조나가 트럼프로 기울면서 네. 이제 숫자가 확 달라진 게 된 겁니다. 네. NPR은 해리스가 이제 본선에 뛰어든 이후로 이렇게 격전지 7개 주 조사 평균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차지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. 근데 음. 물론 이 숫자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지아, 애리조나 이렇게 트럼프가 우세한 지역들 물론 1.1%포인트 또 1.45%포인트 수준으로 굉장히 뭐 접전이긴 합니다. 정말요. 네네. 하지만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제 추세, 흐름이라는 것이 해리스 쪽에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선거인단과 별개로 지금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아직까지는 해리스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추세인가요? 맞습니다. 이제 평균은 지난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해리스가 2.4%포인트 계속 좀 우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. 네. 이게 뭐 오늘 발표된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보시면 3.3%포인트 정도 음. 해리스가 이제 오차 범위 이내에서 우세하다.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네.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하나둘씩 전해드리는 지금 트럼프가 좀 우세하게 나타나는 전국 지지율도 있다. 이런 것들은 사실 전에 없던 조사여서 저희가 이제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. 음. 오늘 소개해드릴 폭스뉴스 조사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가 2%포인트 더 우세하게 앞서고 있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 폭스뉴스 조사에서도 지난달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우위였는데 이제 역전을 한 겁니다. 트럼프가 역전을 했다. 그럼 그 폭스뉴스 조사에서는 어떤 유권자층이 좀 많이 바뀐 걸로 나오던가요? 네, 해리스의 유권자들을 다 좀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하락을 했더라고요. 특히 두드러진 게 이제 65세 이상, 또 대졸 이상 백인 여기서 이제 아. 9%포인트가 각각 지난달보다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. 예. 또 저희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이제 흑인, 히스패닉 음. 요렇게도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또 여기서 보시면 이제 30대 미만 젊은 층에서도 3, 4%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다 민주당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좀 네.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예. 물론 이제 해리스의 어떤 잃은 표심을 다 트럼프가 흡수한 건 아닙니다. 그런데 트럼프 쪽은 또 어느 쪽에서 증가했나 봤더니 주로 이제 대졸 이상 백인 또뭐 음. 이런 쪽 특히 백인 쪽에서 좀 많이 늘어나서 어떤 트럼프는 이제 사실 폭스뉴스가 조사한 이후로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. 네. 네. 바이든 그러니까 사실 원인이 뭘까도 계속 좀 당연히요. 예. 그러니까 사실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 원인이 아직 뭐 또렷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.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이든에 좀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던 지표가 하나 있었던 게 네. 지금 바이든 업무 수행 평가가 40% 잘한다가 40%로 지금 최저치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. 물론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높습니다만 지금 네. 이게 이 폭스뉴스 분석으로는 23년 11월 또 22년 7월에 맞먹게 지금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거에 비해서 트럼프 재임 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잘했던 걸 기억한다가 53%였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실제 재임했던 시절보다는 4% 포인트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그 시절을 좀 되게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. 네.
폭스뉴스의 조사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데 이런 지표들이 어쨌든 계속 나오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지지율들이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나올 수 있는 집결할 수가 있게 그렇죠, 되겠죠. 그렇죠. 그런 상황이고 사실 어제 경합주 조지아주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? 이게 진짜 어떤 요즘 이제 공화당원들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, 특히 우편 투표에 대한 어떤 불신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면서 이제 조작 가능성을 좀 제기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하겠다 또는 본 투표를 하겠다라는 응답자들의 성향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음. 보시면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고 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17%포인트 높게 나타났고요. 예. 나는 본 투표할 건데 라고 답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21%포인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투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사전 투표율이 더 높았는지 당일 투표율이 더 높았는지가 이 두 후보의 득표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사전 투표가 정확히 이번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지표화된 건 없는 건가요? 이게 NBC 여론조사 결과인데요. 지금 등록 유권자의 5%가 나는 사전투표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. 네. 그리고 47%가 사전투표를 할 거다. 또 이제 당일 투표를 할 거다라는 응답자는 44%였습니다. 이걸 종합하면 이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52%가 사전투표를 하겠다라고 답을 한 건데 이게 과연 실제로 이어질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의 어떤 지지율이 좀 과대평가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뭐 유색인종이라든지 젊은층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응답한 투표 의지를 드러낸 거에 비해서 실제 투표장을 가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어떤 흑인 남성, 뭐 경제 활성화 이런 캠페인을 굉장히 막 주력으로 펼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지자들을 향한 이 투표 독려 운동도 굉장히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여기의 결론은 이제 사면 초과 해리스 기댈 곳은 투표율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. 투표율, 이 사전 투표율이 과연 해리스에게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오늘 인터뷰로도 준비를 했습니다.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. 심 기자 고생했습니다.